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과 HBM 제조용 듀얼 TC 본더, 타이거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26억 원이고 해당 장비는 반도체 칩을 웨이퍼에 부착, 적층하는 장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약 17만 명 증가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산업 부흥이 한창인 일본에서 폐쇄했던 공장을 재가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 공장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기존 공장을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수익의 시그널 공부하시면서 종목들 포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흐름 짚어주실 정영석 전문가님, 그리고 이분은 이병민 전문가님께서 준비 중이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한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혼조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무려 1.6%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이 시각에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간밤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네, 저는 PPI 지수를 딱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거든요. 네. PPI 지수가 CPI 지수에 선행하는 지표다 보니 다음 달 CPI 지수가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증시가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에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래서 1.68%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3대 지수는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주의 흐름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그니피센트 7이죠.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술주가 이렇게 올라준다면 또 PPI가 물가 지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무나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저 PBR 관련주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관련주 한미반도체나 이수베타시스의 장 초반 수급 몰렸다가 약간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지지라인을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어지는데 16,442 라인 21선, 61선 이탈하지 않고 쭉 가고 있습니다. 16,442 라인이면은 전고점 라인이 고가 기준으로 16,538인데 일단 종가상으로는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3월 21일에 경신했던 전 고가 라인 16,538 정도는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흐름이다.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아쉽게 5,200선 유지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5,200선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4,900선 안착했고 5,000선은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안타깝게 약보합 출발하고 약보합 중이고 물론 분봉상으로 봤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보시면
반대로 온도 차이가 좀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이 21선 라인 저항선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선을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면 920선 전고점 라인이죠. 920선까지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증시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원자재 섹터 강합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선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 1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파 이후에 눌림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눌림목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저 PBR 관련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 적용하신 다음에 4월 중순 완성차 업체, 유통 섹터, 증권 섹터, 보험 섹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보였습니다. M7 종목들 모두 강세 흐름 보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 PBR 관련주 5월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 이용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발전을 제약하는 건 변압기와 전력 공급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AI발 전력 부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업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력 설비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같은 관련주들이 추세 상승하면서 고가권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전기 부족이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결국 뭐 원전이라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한 이슈입니다. 5년치 주문이 꽉 찼답니다. 더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AI 돌풍의 HD 현대일렉트릭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자, 그러면 관련주 모멘텀 살아있으니까 추세 상승하면서 지금 주가가 24만 9,500원인데 27만 원, 28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제가 공략주로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 나오고 있을 건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그어집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신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세의 지지 라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기 추세선 그어봤을 때 추세의 지지 라인이 아니라 파동 진행 중이죠. 지금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의 지지 라인인 22만 원까지 주가가 눌린다면 신규 매수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중공업도 좀 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흐름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 봐야 될까요? 종목 선정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아니라 부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굳이 해야 된다면 HD 현대일렉트릭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를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짝짓기 매매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기 추세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그어집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이 단기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30만 원 온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올랐을 때 추세의 지지 라인 잡으셔가지고 단기 목표가 35만 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안에서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 이미 많이 올랐죠. 이에 따라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데이터 센터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데이터 센터 건립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미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용 중이지만 거액을 투자해 추가 건립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모멘텀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슈가 이미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동에서도 이 AI 패권을 위해 건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죠. 인텔이랑 네이버가 AI 반도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협력을 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살아있다 판단되고 2파 고점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들어가셔도 되는데,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보시면 앞에 매집봉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집봉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 음봉 캔들 모두 매집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많이 확보했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 제가 매집봉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발행 주식수가 정해져 있고 대주주 지분 제외하면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 세력들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매집봉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추후에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고, 추후에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분석할 때는 매집봉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고 다시 2파 초입 부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은 아니고 2파 초입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2파 초입 부근이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셔도 되죠. 전략 제가 세워드릴게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세워드릴 건데, 오후장에 주가가 7,200원 이하로 떨어질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7,2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나는 자영업자다,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N자형 파동이기 때문에 주가가 6,500원까지 21선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습니다. 7,200원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6,500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 하나 세워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주식시장 접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8,000원입니다. 8,000원이면 전고점 부근이죠. 8,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8,700원, 8,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 확인해 봤습니다. 중소형주 분류할 때는 매집봉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단타, 스캘필 관점에서는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선 관련주 짚어볼 텐데요. AI와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리 가격까지 고공행진 보이면서 전선 관련주 굉장히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 전선 관련주 오늘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선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슈로 전선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000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잘 아실 겁니다. 향후 12개월간 최소 30%, 무려 30%나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AI 경쟁에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 전선주가 강세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 전선 관련주의 수급이 왜 몰리냐?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지금 강하고 전선 관련주 강하고 2구 산업 대창을 필두로 한 구리 가격, 구리 섹터도 강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섹터에 지금 순환매가 몰리고 있는데 일단 대장 섹터는 전력 설비고요. 그다음에 전선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종목 선정 관점에서 봤을 때 주도 섹터의 주도주 공략하면 되죠. 주도주가 무엇인지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전선부터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보시면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 차이가 좀 있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차트를 좀 좁게 보겠습니다.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고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섹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1파 초입 부근이라 보여지고 1파 이후 눌림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2파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좁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자면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매물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매번 짚어드렸던 개념 중 하나인데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위에서 누가 찍어 누릅니다. 자, 지금 주가가 14,180원, 70원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데 15,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15,000원을 향해서 가는데 15,000원의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전선은 공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나중에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 15,000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나중에 돌파 매매 관점에서 15,0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올 때 단기 목표가 16,50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대원전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지금 단기 과열이네요. 지금 거래가 30분마다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네요. 보시면 일봉상으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대원전선이 대장이죠.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고 2파 초입 부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5일선 타고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라인이 2,595원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아마 오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려면 매물대 소환, 일봉상으로 매물대 소환 괜찮은 차트이기 때문에 2,595원 돌파할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2,595원 돌파할 때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한 3,000원까지는 아니고 2,75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온전선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흐름 너무 좋습니다. 48,150원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리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기법 적용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추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선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현재 가온전선 24% 넘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4월 8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죠. 그때 34,000원대에서 들어갔는데 역시 실전 투자대회에서 입상하신 전문가님의 실력이 돋보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가온전선 수익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가온전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선 섹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강합니다. 전력 설비의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 다음 전선 섹터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제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아까 대원전선이 대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원전선이 대장이었는데 단기 과열로 들어가면서 그 대장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물려받는 종목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가온전선이라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단기간 이렇게 높은 수익을 냈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제가 8일에 공략을 했는데 34,45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쉬지 않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가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5일선 분홍색 선으로 제가 강하게 칠해놨습니다. 지금 48,150원 찍고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지금 수익이 40% 가까이, 고가 기준으로 40% 가까이 4거래일 만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보고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물량은 언제 파느냐? 5만 원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에서 입상하신 정영석 전문가님, 어떤 투자 기법 가지고 있는지 저희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전문가님, 오늘 이 시점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좋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호황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증시에 5달 연속 순 유입되고 있습니다. 순 매수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좋지만 걸림돌이 조금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너무나 무겁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들어가자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 좀 보여집니다. 전공정 오버레이 및 HBM 검사 계측 장비 수혜 확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되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우선 이렇게 보기 전에 이렇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봉, 월봉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했습니다. 제가 아까 매물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강조해 드렸죠. 매물대가 있으면 저항 부근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주봉상, 월봉상은 아니더라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차트여야 된다. 그런 차트에 우리가 진입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월봉상 아쉽게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만 일봉상으로는 매물대 강한 부근이 34,0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 매매 기법도 좋아 보이고 박스권 매매 기법도 좋아 보이는데 두 가지 기법 모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런데 추세가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려면 파동 나오면서 추세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이 36,000원이기 때문에 이 36,0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이 박스권 기법인데 제가 수평선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은 여기 이렇게 3개의 좀 수평선을 그을 수 있는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박스권의 저항 라인, 단기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단기 박스권 저항 맞고 고가권에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일단 주가가 떨어지길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3만 원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3만 원의 주가가 안착된다면 1차 매수.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5% 한번 들어가시고 이 단기 박스권의 지지라인 말고 큰 박스권의 지지라인 26,000원 라인도 있습니다. 26,000원까지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5%를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는 어디냐? 저는 전고점 라인인 475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단기 박스권의 지지라인 3만 원 들어가시고 큰 박스권의 지지라인 26,000원 들어가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십시오. 그 다음에는 최종 목표가 47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매물대 확인해 봤고요.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린 뒤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포착도 시그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중심 차익 매물 출회.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HBM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HBM, CXL,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오름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주의 동향은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병민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반도체는 강합니다. 전문가님, 한미 반도체 이슈로 HBM 쪽 강한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하고 AMD 등 반도체주 한 4%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근데 같은 HBM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약간씩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반도체주 오르는구나, 뭐 따라 매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좀 이따가 특징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시황은 반도체만 오른 것이 아니고 반도체와 K뷰티 같은 실적이 1, 4분기에 나오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예상된 섹터 또는 캐파 투자로 인해서 적어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이게 오늘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뭐 주도주가 되겠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약간 한 0.8% 갭 상승해서 음봉을 들고 있기 때문에 딱히 좋지 않은 거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샘CN을 보면 샘CNS는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회사인데 우리 오송에 그 공장을 투자해서 이제 증설이 완료가 돼서 금년에 한 3배 이상의 그 매출, 즉 실적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급상승을 해서 지금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주식시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도체주하고 KBT주 같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이 1,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4월달, 그 실적이 오늘 나오겠죠, 이제 4월달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주 위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KBT주에서도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든가 실리콘2, 그다음에 클리오,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한 2주 전에 3월 20일에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오늘 단 6%에서 8% 정도 KBT주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주도 샘C라든가 한미반도체 같이 HBM이라든가 또는 그 반도체 후공정 쪽의 어떤 실적 또는 캐파 증설에 의한 매출 급증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종목주로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반도체 HBM주는 또 아침에 갭 상승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고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시고 다음 주 전략을 잘 살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요, 반도체, 자동차, 뷰티 등 수출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정세가 나타나고 있으니 그에 맞게 잘 대응하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시그널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3월에 SK하이닉스와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번에 마이크론과 226억 원 규모의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우리 그 반도체주의 시그널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시그널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미 반도체는 향후에 실적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 이슈가 HBM에 대한 실적 부분인데 한미 반도체가 기존에 SK하이닉스와 지난달에 200억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엔 또 마이크론과 200억대의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200억대가 크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한미 반도체가 미래에 가야 될 길의 로드맵의 한 뷰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를 주목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오늘은 매도해야 할 자리고 사실 어제하고 화요일 날 매수해야 할 자리임을 제가 알고서 저랑 같이 하신 분들한테는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방송 일자가 금요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장이었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수급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자 우리 수급을 한번 보면 기관이 어떻습니까? 기관이 4월 초부터 하루 빼고 4월 4일 빼고는 쭉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 시장도 제가 잘 살펴봤더니 그 어제 장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미국 시장의 선물 반도체 선물을 쭉 엔비디아랑 AMD를 살펴봤더니
이게 약간 보합선인데 그 전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할 타이밍이구나 했는데 보니까 기관이 잔뜩 매수를 해놨더라고요. 쭉.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은 한미반도체랑 반도체주가 급등하겠네. 만약 미국 선물이 좀 더 받쳐준다면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4%, 한 세 종목이 4% 이상 상승하면서 당연히 갭상승 출발하겠다는 예상과 같이 오늘 갭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한미반도체는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우리 반도체를 움직이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걸 주목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공급 계약이라는 얘기는 추가로 계약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고 마이크론과도 200억이 크다는 게 아니라 200억은 사실 매출이 200억이기 때문에 순이익 측면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 남은 하나의 공급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되겠냐면 삼성전자인데 혹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이 100억, 한 300억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서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소들이 감안돼서 시장의 매수 주체들이, 기관들이 아직도 매수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점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은 매수할 자리는 화요일과 목요일이었고 오늘은 고점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 또는 협의 이런 게 딱 뉴스가 나오는 순간 얘는 바로 또 한 6%, 7% 급등해서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꼭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미 반도체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최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HBM 후공정 증설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수요 증가 수혜까지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한미 반도체와 좀 대별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요. 원래는 얘도 하나마이크론도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한다면 어제 매수했을 자리인데 사실 오늘 상승한다고 확실한 그 메시지나 시그널을 보였던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차이점이 있냐면 같은 HBM 반도체인데 둘 다 실적주입니다. 우리 하나마이크론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 우리 여기 기업에 가서 이제 2024년도 추정을 보면 자 23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580억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추정 영업이익이 1,800억, 1,000억 이상 뜁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리긴 뭐랬냐면 반도체주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K-뷰티 또는 이 두 가지 섹터에서 실적주가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거고 실적이 24년도에 1,800억 정도 예상되는데 4월이다 보니까 1,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우리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며칠 전에 급등을 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날 장중에 25%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상승한 요인이 있어서 어떤 그 사이에 매물 소화라든가 어떤 눌림목을 줘야 되는 불가피한 시기였고 사실은 한미반도체와의 차이점은 한미반도체는 추가로 아까 더 계약할 여지도 있고 수급의 주체도 아주 계속 있고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은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보면 수급의 주체 똑같습니다. 기관이 계속 매수한 건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이 더 많고 오늘 상승한 분을 잘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하나마이크론은 2% 시가에서 갭을 떠서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18만 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좋은 종목이고 같은 실적주이고 같은 HBM 반도체주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주로 뭘 기술적으로 원하냐면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분이 10%, 11%까지 장중에 됐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애매모호하다. 고점에 따라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종목이고 하나마이크론은 어제 오른 게 딱히 없습니다. 양봉만 이렇게 크게 그렸지 어제 오른 게 장중에 4.76%, 4.8% 올랐으니까 이 정도 매수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얘의 단점은 차트상으로 이렇습니다. 5일선을 뚫고 올라오지 않았다. 즉 내일 상승하겠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은 종목이고 다만 장점은 수급이 아직 빠지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조금 오른 하나마이크론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매수하셨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 한미반도체는 더 갈 여지가 있지만 하나마이크론은 내려서 저가의 메리트는 있으나 여기서 어떤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거나 수급이 좀 더 이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반도체주에 관심 가져야 될 안정적인 종목 두 종목
한미반도체와 하나 마이크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인 의미도 한미반도체가 더 있고 향후에 나올 뉴스도 한미반도체에 더 있다. 우리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늘처럼 또 어제처럼 마이크론과 공급계약이 체결됐구나 하고 싹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반도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 상승할 때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내려와서 약간 조정이 줄어들고 지금처럼 여기 도치 같은 게 여기 뜨면 그때 정도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마이크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급의 주체도 있고 기관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진 않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국내 유일 캐니스터 제조사죠.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성장이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제조사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코리아 FT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코리아 FT는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우리 이제 단순히 자동차 부품주라고 해서 다 좋은 종목이 아니라 코리아 FT는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현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부터 훨씬 좋다고 말할 수 없는 회사인데 불구하고 최근에 급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리스크, 유럽에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뭐 실제 기술적으로도 화재가 나면 우리 진화하기도 어렵고 또 폭발 위험도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걸 커버해 주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플러스 휘발유 이게 이제 관련된 종목이 코리아 FT인데 캐니스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연소가 됐을 때 엔진 연소가 됐을 때 그걸 좀 친환경적으로 정화시켜주는 친환경차에 가깝다. 그래서 코리아 FT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코리아 FT를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수급이 어떻습니까? 수급이 딱히 어제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대량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오늘은 어떤 변곡점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340억의 흑자를 냈고 금년도 역시 약간 상승한 375억의 흑자가 예상되는데 퍼는 딱히 좋지는 않고 다만 이제 PBR이 0.9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저 PBR 주고 주목받아야 할 종목인데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서현이라는 종목에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서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서현을 차트로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현은 차트 보기 이전에 PBR이 0.299, PER이 즉 퍼가 1.8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시장에서 순이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때 한번 급등해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리아 FT를 가져온 이유는 서현처럼 실적이 잘 나온 데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슈 섹터여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고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대한 반대 수익 이런 의미에서 코리아 FT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리아 FT는 그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섹터를 우리가 선점할 때 실적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 플러스 시장의 이슈 섹터냐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코리아 FT를 가져왔고요. 코리아 FT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위치가 5일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오늘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데이 트레이딩 등은 가능한 위치이고 다만 수급은 조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내릴지 오를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안한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이슈를 5일 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위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반드시 관심 섹터에 넣으시고 추리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아 FT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지점이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략주 리뷰와 함께 오후장에 살펴보면 좋을 공략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시노펙스 무려 일주일 만에 10% 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이제 시노펙스는 이제 제가 2주 동안 공략주로 그전에 인터프렉스, 그 다음 주에 시노펙스를 가져온 거는 FP12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라서 2주 연속 가져왔고요. 뭐 제가 한 20-30% 급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고 다만 이제 요즘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위치에서 가져왔고요. 그때 위치가 이때 제일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금요일이군요. 추천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3% 오르면서 계속 올랐고요. 이렇게 일정 부분 오르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매물대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사실 기술적인 게 무조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평균선이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쭉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닿았을 때 어디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어야 가장 좋은 위치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노펙스는 왜 좋은 종목이냐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뭐냐면 시노펙스는 FP12 연성 회로기판 이것이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될 것은 삼성 갤럭시 S24에 우리가 연성 회로기판이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링 있죠. 이런 쪽에도 매출이 올라가면 또 뉴스가 나오면 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이유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시노펙스가 또 이제 정수 필터의 또 역할을 또 매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어떤 정수기에 대한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이번 달에 심해짐에 따라서 이게 또 주목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았는데 관심만큼 오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FDI한테 등록을 정수 필터를 등록한 업체가 바로 시노펙스니까 시노펙스는 어떤 그 우리 바이오 화학적인 친환경적인 측면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삼성 갤럭시 S24도 있고 또 전기차 쪽에 어떤 연성 회로기판이 또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은 단기 상승이 좀 마무리됐지만 향후에도 조금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노펙스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시노펙스 어떻습니까?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인데 23년도의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좀 좋은 종목이니까 잘 수급을 보시며 하시면 되겠고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오늘은 매도하지 않았지만 외인들이 오늘 매도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관심 가져야 될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노펙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봐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공략주를 가져와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2월 2일에 가져와 주신 실리콘2 무려 8,400원에 진입하셔서 5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5% 넘는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실리콘2 어떻게 보실까요? 실리콘2는 사실 제가 방송에 너무 소개해서 어떤 분은 왜 실리콘2밖에 없냐 이걸 갖고 오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한 게 2월 1일 첫날인데 그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게 이때쯤입니다. 이때 2월 2일인가 이날 소개시켜드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때가 한번 쭉 가볼게요. 보면 그날 소개시켜드린 여기서부터 이만큼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만큼 보시겠다면. 자, 이만큼 올라왔는데 쭉 그때부터 이제 만기 아니고 이때 소개시켜드리고 이만큼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배트맨 화요일 방송에서 이때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드려서 이만큼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다시 한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가져온 겁니다. 자, 다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가격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실적이 받쳐주느냐 향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근데 이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다 하고 제가 이게 화요일부터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제 출연 날짜가 이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제 사서 오늘 팔아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오늘 추천되는 이렇게 불가피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치에서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실적이 작년도에 급증해서 3배,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한 478억이었는데 금년도 추정치가 그보다도 역시 60% 더 성장한 740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가 또 오늘 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또 IR을 했습니다. 실리콘2가 IR 하면서 정보를 다 공개한 거죠.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킬 때가 언제냐면 2월인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반도체주가 HBM이 QRT가 오르고 있고 네오셈이 오르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이 실리콘2를 가져왔냐고 전부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한가 한번 갈 때만 해도 딱히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때 제가 추천드리고 이때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서 여기저기 많이 소개를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하락을 주다가 여기서 5일선에서 반등을 이루고 이제 다시 상승하겠다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알려준 시점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화요일날 종가에 매수했어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시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실 때는 오늘 어떻습니까? 장중에 오늘만 해도 9.8% 올랐는데 이때 매수하시면 안 되고 종가 무렵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숨겨둔 종목이 이보다 이만큼 좋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말하면 또 다른 방송사에서 여기저기서 또 추천할 거라서 제가 오늘 그거는 제가 같이 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늘 추천했던 실리콘2 굉장히 안정적이다. 여러분 잘 거래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괜히 실적도 안 나는 반도체주 뭐 앞으로 실적 낼 거다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걸 주로 하시라 하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실리콘2를 종가 무렵에 자신 없으면 종가 무렵에 수급이 빠져나간지만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좋습니다. 외국인 8만 주, 기관 3만 주 정도 매수하기 때문에 수급 상황 양호하고 1, 4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이런 거를 잘 살펴서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2까지 살펴봤습니다. 종가 무렵 매수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후장 시장 흐름 전망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가도록 할까요? 오후장 흐름도 지금 시장 종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오후장 기관이 한 3,890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보합 수준입니다. 근데 오후장 흐름을 우리가 체크할 때 봐야 될 섹터가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제 늘 삼성전자를 보는데 삼성전자 프로그램을 보면 37만 5천 주가 매도가 나와 있는데 어제는 300만 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투자가의 동향을 보면 기관이 63만 주를 매도가 있고 이제 외국인은 큰 매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아마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징조가 시그널이 삼성전자에 있다. 물론 이거 말고 제가 이제 늘 보지만 선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선물을 지금 방송 중에 볼 수는 없고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빠지지 않았던 얘기는 역시 월요일장에서도 반도체주에서 선별적인 상승세가 올 수 있고 오늘의 시황처럼 실적이 받침에 드는 K뷰티라든가 반도체 HBM 쪽에서 월요일에 상승할 수 있으니 우리 오후장 2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수급이 빠지지 않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의 매수가 들어가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2시쯤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수익을 말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매매 기법들도 소개해주고 계시니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핵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상승 섹터, 전력 설비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선 쪽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호실적 예상 종목을 선점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략주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실리콘2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